그럼 앞으로 저렇게 해야지? 안 돼요. 해봐야 돼요. 무조건 이거는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. 반드시. 아니, 계산 실수는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. 저도 마찬가지고. 명확히 내가 어떤 식으로 풀었을 때 계산은 죽어도 안 틀린다, 이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. 첫 번째 주제로 말하고 싶은 건 검산하는 방식에 대해 말하고 싶거든요.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푸는 게 훨씬 좋아요. 책 표지나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선택 과목에 처음부터 풀어야 돼. 이게 왜 그러냐면 1 더하기 1을 2가 아니라 3, 4로 적어도 눈으로 훑잖아요. 그럼 그거 안 보여요. 내가 그딴 걸 틀릴 리가 없다는 생각하고 대부분의 애들이 검산할 때는 이 식이 맞나 틀리나를 강조하지 막 계산 결과가 맞냐를 잘 안 보거든요. 급하게 보니까. 이 처음부터도 안 풀렸다고 다시 백지에 풀란 얘기가 아니라 한 사이클 돌아야 돼. 직후에 풀면 또 똑같은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 다음 두 번째, 풀이 과정 도중에 이제 계산 실수를 하는 경우에 대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, 뭐 1등급, 뭐 소위 말하는 상위권이죠. 1등급이 아닌 친구들로 반응이 좀 달라. 대부분의 1등급이 아닌 친구들은 어떤 사고가 머리에 들어있냐면, 계산을 해. 근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.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방법이 아닌가?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. 그러니까 풀이 과정 자체를 의심하는 거야. 근데 만약에 풀이 과정이 맞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런 생각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생각들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등급이 아니야. 근데 답을 구했는데 선지에 없거나 주관식 규격에 안 맞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풀이 과정의 논리의 하자를 확인하셔야 돼요. 근데 이게 좀 애매해. 왜냐면 진짜 능력이 없어서 이 하자를 확인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실무 통해서. 근데 만약에 본인이 1등급, 무조건 계산 실수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내가 답을 구했는데 답이 선지에 없어. 규격이 안 맞아. 그러면 계산 실수밖에 틀릴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아셔야 돼요. 실제로 저도 수업 준비하다가 혹은 모의고사 나와서 풀어보다가 답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. 선지에 없거나 막 음수가 나와, 주관식인데. 그러면 계산 말고 틀릴 리가 없다는 확신이 이미 머리에 들어있어요. 왜냐면 내가 이때 이거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. 여러분들이 곱하기 할 때 생각해봐요. 1을 6번 더한대. 근데 선지에 답이 없어. 그럼 곱하기를 의심하지 않잖아요. 왜냐면 당연히 되는 거니까. 그것들처럼 우리가 교육과정에 있는 공식들이나 이런 상황도 이미 얘네를 이때 쓰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을 리가 없다. 그럼 무조건 계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산 실수를 확인하려고 하셔야 돼.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라는 거죠. 풀이를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. 물론 이제 1등급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그 초조한 9월 평가원 혹은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이거 아닌가 하면 또 산으로 가기 때문에 미리 마음을 먹어야 돼요. 제가 구모 대비 모의고사도 드렸지만 연습해 봐야 돼. 내가 하겠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몸이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. 이미 내 몸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지. 그럼 앞으로 저렇게 해야지? 안 돼요. 해봐야 돼요. 무조건 이거는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. 반드시. 그리고 3번이 이거는 모의고사 중에선 아니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훈련하셨으면 좋겠는 저의 어떤 그 계산을 고쳤던 방식이거든요. 저는 이제서야 강사가 됐지만 제가 학생이던 시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깜찍이던 시절. 매우 귀여웠거든요, 그때.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계산을 진짜 많이 틀렸는데 이 실수를 잡았던 아주 좋은 방법은 첫 번째, 일단 풀이가 위에서 아래로 정갈하게 가는 게 이뻐요. 근데 보통 이제 남학생들이나 간혹가다 여학생들 중에 시험지를 대각선으로 푸는 빌런들이 있어. 아니 왜 그따구로 푸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좀 척추가 휘었나 봐. 뭐야 이거 잘 봐야 돼. 이거 진짜 그렇다니까 여러분들. 책상에 시험지를 올려놔요. 그럼 지금 반 접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세로로 한 문제씩 들어있잖아. 문제가 뭐 이렇게 1, 2, 3, 4. 근데 진짜 간혹 가다가 시트콤 같은 분들 중에 풀이를 이렇게 위에서 일자로 2번을 제대로 푼다면 막 이렇게 풀어요. 뭐 문제마다 풀이 줄이 다르겠지만. 근데 간혹 가다가 얘를 막 대각선으로 풀어. 막 풀이가 길어졌다가 막 짧아졌다. 지 멋대로 가는 이런 필연들. 척추측 만증. 이 척추측 만증. 이거 박멸해야 돼요, 여러분. 조심해야 돼. 이래도 내가 절대 안 틀린다. 그럼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척추측 만증 하다가 막 풀이 지 멋대로 줄 끈타가 막 하는 빌런들. 그 다음에 제일 최악의 빌런. 이거는 진짜 꼭 고쳐야 돼요. 세 번째는 테트리스 빌런. 테트리스 빌런이 뭐냐면 그냥 빈 곳만 찾아서 푸는 거야. 막 여기 썼다가 막 여기 썼다가 막 지 멋대로야 이거 아주 테트리스 빌런 이거.
거의 이제 이거. 이 테트리스 빌런. 테트리스 뭐 어이예요, 아이예요, 이거. 어이야? 뭐 이 테트리스 빌런. 이거 극혐이에요. 테트리스 빌런. 최악이야. 조심해야 돼, 이거. 테트리스 빌런은 진짜 조심해야 돼. 이러면 다시 볼 때, 근데 이게 왜 있더라? 이런 애들 있어요. 내가 이거 왜 써놨지? 이런 애들. 이거 조심해야 돼. 진짜 아무것도 아닌 위에서 내려가는 이게 생각보다 실수를 진짜 많이 줄인다니까요. 연습해야 돼요. 진짜 연습해야 돼. 이게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해야 돼요. 이쁘게 쓰는 것도. 진짜 간혹 가다가, 뭐 여담이지만, 진짜 간혹 가다가 올해 학생도 있었어요. 아니, 왠지 모르겠는데, 문제를 풀 때, 이 문제가, 글자가 적혀 있는 영역을 많이 벗어나면 틀리는 병이 있나 봐. 그래서 이 문제 근방에만 푸는 애들이 있어요. 이거. 어떻게든 문제 가까이만 쓰는 거야, 이거. 테트리스 빌런의 아쿠아데닌, 거의 타노스예요, 이거. 어떻게든 이 좁아 터진 공간에, 알죠? 여러분도 알 거 아니야, 시험 봤으니까. 뭐 13번이에요. 그럼 문제 있잖아요? 뭐 문제 써 있어. 이 밑에 긴 여백이 있는데 굳이 위에만 채우는 빌런들 꼭 있어요. 이 윗줄 막 어떻게든 막 빈 공간 찾아가지고. 그 무슨 빌런이야? 빈 공간 찾아가는 거 뭐 있어요? 근데 이런 애들 거의 없어요. 특이 취향이고, 이 척추랑 테트리스는 너무 많습니다. 조심해야 돼. 섞여 있으면 하이브리드죠. 거의 인어공주 같은 느낌인데요. 리버스죠, 리버스 인어공주. 하반신 생선이 아니라 그냥 머리만 생선인 분들이 있는데, 이런 거는 극복하셔야 돼. 제가 못 해드려요, 계산 실수는. 지금 주위에서 못 잡아주잖아. 그리고 이거 검사할 때도 말 나온 김에 하나 해드리면, 처음부터 푸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처음부터 풀어야 돼요. 간혹 가다 이상한 친구들 중에 풀이를 만약 이렇게 써놔. 왠지 모르겠는데 근자감이 오져요. 내가 여기까지는 틀릴 리가 없어. 그래서 계속 이 아래부터 바라보는 빌런들이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조건에서 가다가 이 위가 잘못됐는데 이 아래만 보면 계속 잘못된 것만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.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. 처음부터 풀 땐 진짜 말 그대로 처음부터 푸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. 이것만 지켜도 계산은 웬만해서 잘 안 틀릴 거예요. 물론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계산 안 틀리는 게 핵심이다. 그러려면 위에서부터 이쁘게. 테트리스나 척추측만 지금 안 됩니다, 여러분. 조심하셔야 돼요. 어쨌든 아시겠죠? 중요한 얘기야. 진짜 이런 애들 많아요. 아마 뜨끔하는 분들 많을걸. 아니면 구평에 그렇게 틀려보던지. 그럼 정신 차리실 겁니다.